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1일 오전에 전남 영광에 있는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고추는 봄에 심어서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 이 고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분이 35.2%에 이시가 3.16, 온도는 28도 9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시값을 이시값이 수분 37% 이시가 2.96, 온도 27도 7분. 더 바닥으로 내려갔어. 제일 바닥입니다. 수분이 42.8%에 이시가 2.45, 온도 27도 4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생장점에 잘 못 자랍니다. 비료 과다로서 우리가 원했던 게 잘 자라야 되는데 잎도 너무 두꺼워져 있고 생장점에 비료 과다라서 잘 못 자라기 때문에 조금 장애를 받겠습니다. 여기 다 오그러지고 있다는 거죠. 비료 과다. 지금 2.5 이하가 돼야 되는데 3.0에서 비료가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 이시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요런 잎들이 지금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오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좀 펴지가 자라다가 비가 안 올 때 나온 잎들은 이렇게 쪼그러져 버립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골무를 주거나 여기 또 골무를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큽니다. 이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쿨러를 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조금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 비료를 너무 과다시키도 안 된다는 거죠. 고추를 이렇게 과다 작물이 잘 못 자랍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그 계절에 맞는 비료량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비료량. 그 비료량이 고추 심을 때는 100평당 완효성 한 포에, 완효성이나 올코팅 한 포에 요소 한 포,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비료량이 늘어나 버리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이시값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시값이 너무 높을 때는 이렇게 이시를 낮출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비가 자주 오거나 쿨러 장치를 미리 해놨다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시값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량이 너무 많을 때는 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추가 자랐을 때 우리가 이런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비료 주지 마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줘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잎이 오그러지고 비료 과다 증상이 벌어집니다. 그래, 비료 과다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쪼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탑니다. 이렇게 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기간만 지나고 나면 고추가 많이 열겠는데 요 기간 안에 봄비가 자주 와야 되는데 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죠. 한 폭이 한 폭이.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기비를 적정량으로 주고 추비를 함부로 못 주게 한 게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골에다가 고추가 주렁주렁 열고 나면 놀골에다가 고추를 심어 비료를 줘야 되는데 놀골에 주면 장애가 없습니다. 놀골에 여기 흙골에다 여기 비료를 주면 장애가 없다. 그럴 때 이게 이제 두둑이 높고 이래 잘 돼 있으니까 여기 흙골에 첫 비료 줄 때는 100평에 요소 한 포를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완효성을 주면 여기 벤질벤질해가지고 물길이 좋게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여기서는 비료 너무 과다가 돼서 장애가 심한 게 이게 우리가 구멍을 뚫어서 줬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잎이 쪼그러지고 망가집니다. 그 다들 생장점에
날만 뜨거우면 이렇게 망가져지면 잎이 쪼그러진다. 그 비로 가다가 되면 착과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심었을 때는 좋게 가다가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비로 가다라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비로 가다 장애인데, 우리가 구멍 시비했을 때 요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고추 구멍 좋아하지 마라. 구멍 하다가는 장애 온다. 그리고 고추의 질병은 비료를 적게 주면 요 끝에서 맺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 요 뿌리까지 가면 여기에서 녹아내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무름병, 청고병, 역병 이렇게 그러면 시드름병. 그래서 비료가 이식값이 1.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요 잎 끝에 물방울이 안 맺습니다. 물방울이 안 맺으면 비가 오가지고 탄저병 오기 전까지는 살균제를 안 써도 됩니다. 살충제만 쓰면 된다. 그러면 기름 소독만 간간히 해주면 된다는 거죠. 탄저병은 언제 오느냐? 낮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면서 안개가 끼면서 비가 오락가락 할 때, 그 낮 온도가 20도 이상 돼도 비가 잠깐 오고 딱 그쳐버리면 탄저병은 안 옵니다. 그 병은 뭐냐? 요 잎 끝에서 맺은 물방울 요게 병이 다 된다. 그 요 물방울이 안 생기는 방법은 이식값이 1.5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량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많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농업은 과학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물 재배에서 상당히 장애가 많다. 장애가. 그래서 작물 재배에서 장애가 없으려면 비료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료의 공급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식값이 1.5 이하에서 재배하면 질병이 많다. 이식값이 1.5 이상을 재배해야 된다. 그리고 구멍에 비료뚜루가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은 충과 균을 두 가지 나눕니다. 충과 균. 충과 균을 보면 이 충은 어떤 충이 있느냐? 벌레가 갉아먹는 충. 그 다음에 작은 곤충, 응애, 총채, 진딧물 이런 작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남도 촌놈 신태수씨가 개발한 기름 소독, 물 20리터에 식용유 50에서 100 정도, 퐁퐁 100cc 정도를 다른 자재와 같이 혼용하는데 농약은 절대 사용할 필요 없다. 그리고 황금알농법에서는 거기에다가 골드그린 60에 설탕 120을 같이 혼용해서 써라. 그리고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안 생기면 살균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는 사용해야 된다. 언제 어떻게 비가 오느냐? 20도 이상일 때 비가 오락가락 안개가 끼면서 올 때 그때 탄저병 포자가 나른다. 그러고 나면 탄저병은 비가 오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약을 취해야 탄저병을 잡을 수 있지, 비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건 탄저병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탄저병 포자가 나르는 시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황금알농법을 잘 익히고 배우면 누구나 다수학 고품질화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골드그린 2분에 골드 칼 1번,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자주 살포해주면 아주 잎이 두꺼워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생육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토양에 지금 들어있는 전기 전도율, 비료량에 제일 맞춰야 됩니다. 1.2 이하 되면 병을 많이 한다. 그러나 1.5 정도 이상에서 2.0 정도로 맞추면 병 없이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영광 지역에서 고추밭에서 황금알농법 농법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예시해 드렸는데, 고추는 구멍 좋아하지 마라. 구멍뚜루가 비료 잘못 주면 실패한다. 고추가 구멍 좋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다. 그리고 추비는 흙골에 줘라. 언제 줘야 되냐? 고추가 주렁주렁 열고 고추가 약간 가늘어질 때, 그때 굵은 고추가 가늘어졌을 때 흙골에 요소 100팽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비료를 100팽당 10kg씩 자주 주면 된다. 그리고 NK 비료 주면 여름에 더 이리 타서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식물에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더운 비료는 가리, 시원한 비료는 요소. 이렇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전남
영광지역에서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